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평이한 브랜드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브랜딩을 해야 되는 게 경쟁 매장들과 차별이 다른 시장을 하게 되는 거죠. 특급 셰프님들이 있잖아요. 장사를 하면 망하는 경우가 덜어 보이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많게는 1000 단위도 사용을 하시는데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선관이 없어요. 거는 절대 금물이다. 이게 정말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눈이 대부분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고 어렵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특히 초보 창업자분일수록 브랜딩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 브랜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너무 방대한 질문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장사를 준비하지 말고 다른 걸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죠.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 결혼 사진, 웨딩 사진 여러 가지 것들 엄청 많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내가 한평생 같이 살아가고 한평생 내 편을 만드는 일이고 그 사람과의 수십 년을 살아가기 위한 의식을 치르는 건데 이 결혼식에만 포커스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내 반려자가 될 사람과 깊은 대화 이런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브랜드는 사실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브랜딩은 너무나 저는 쉽게 된다고 생각해요. 브랜드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죠. 예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이라는 그리스어로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설득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로고스가 논리에 의한 어떤 설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브랜딩도 어떻게 보면 설득이거든요. 논리에 의한 설득은 10%에 불과하다. 대신에 이제 파토스, 감정적인 게 오히려 훨씬 더 논리보다 더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설득을 당한다는 건데 브랜딩도 클라이언트, 즉 손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방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은행 마크가 달려있고 하나는 스타벅스 마크가 달려있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스타벅스 마크가 그려져 있는 가방을 선택하겠죠. 이게 인간이 선택할 때 만약에 돈을 주고 사야 된다면 정말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서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스타벅스 로고가 그려진 가방을 살 건데 우리 브랜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브랜드보다 1000원 비싸도 다른 브랜드의 어떤 메뉴보다 2000원이 더 비싸도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라서 믿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브랜딩이라서 키워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브랜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이랑 결혼 비유가 정말 찰떡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뭐 색감을 맞추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브랜딩은 그런 논리적인 걸로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 분위기, 퀄리티, 상권 그런 복합적인 오각형이라는 거죠. 자영업자분들이 착각하는 거는 브랜딩을 위해서 많은 걸 구조를 맞추시거든요. 디자인도 많이 하시고 브랜드 컬러, 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오히려 더 빼야 됩니다. 브랜딩을 하려면. 왜냐하면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뾰족하게 극단적인 브랜딩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는 유일하게 무엇을 합니다 라고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브랜딩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한 문장이 없다라는 거는 평이한 브랜드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히려 다 이렇게 추구하기보다 우린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뾰족하게 창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정말 이거는 초보 창업자분들한테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중에 90년대생 사장님들은 이겨놓고 시작을 하신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저도 이제 9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이겨놓고 장사를 시작하는지 책에서는 90년대생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2000년대생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대표님도 이제 90년대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겨놓고 시작을 하셨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를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손님을 모으는 게 아니고 손님을 모아놓고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개념인 거죠.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헐리우드에서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거의 한 1년에서 2년 정도 찍거든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계속 무언가 소문이 조금씩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죠. 야, 이번에 멜 깁슨이 뭔가 찍었는데 어디에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 야, 마블에서 이번에 저기서 영화를 찍던데. 이게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몰래 막 스틸샷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긴장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 바이럴이 됩니다. 근데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아이폰 새로운 버전을 런칭할 때, 갤럭시 새로운 버전을 런칭할 때 무조건 그런 샷이 나와요. 항상 뭐 유출이 되고 네, 유출 사진 나오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고 바이럴이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90년대생들도 장사를 할 때 사실은 SNS나 이런 것들을 브랜드 런칭하기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서 팔로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브랜드 네임도 그분들한테 의견을 여쭙기도 하고 유니폼의 색깔도 물어보기도 하고 메뉴의 가격도 물어보고, 그냥 처음부터 펜을 만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실제로 투표했던 메뉴가 여기 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그게 5명, 10명일지라도 경쟁 매장들과 차별이 다른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90년대생들이 가진 마케팅의 가장 큰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90년대생 이렇게 이제 어린 친구들을 특정 지으신 게 단순히 뭐 내가 좀 더 싱싱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트렌드에 민감하고 SNS 활용을 잘 한다는 의미가 맞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인스타그램이 없었거든요. 카카오톡도 없었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없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마케팅 수단들이 아예 없었는데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5살, 10살 그냥 인터넷을 끼고 살고, 유튜브는 그냥 뭐 대여섯 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매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본인을 드러내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브랜드도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게, 브랜드를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자유분방합니다. 기성세대 같은 분들은 숨기려고 하죠.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첫 단에 있는 노출 자체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하고 경쟁할 때 좀 불리한 구조가 아닌가. 그러면 사실상 90년대 위에 80년대생부터 불리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공부는 앞으로 점점 필수가 되겠네요. 완전 필수죠. 못한다면 대응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요리를 맛있게 하고 장인 정신을 갖고 하는 특급 셰프님들이 있잖아요. 장사를 하면 망하는 경우가 덜어 보이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냉부가 되게 유명했었던 그때 시절만 해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셰프님들이 창업하고 안 되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봤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사실 셰프님들이 하는 요리를 잘하는 퍼포먼스나 상품성을 올리는 거는 전술에 가깝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자영업 식당은 전체적인 전략과 구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성패가 좀 갈리다 보니까 한 가지 전술만 깊게 판다고 해서 사실 다른 것들을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셰프님들은 음식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고 마케팅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입지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거는 호텔에서 다 해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콜라보를 해서 많이들 하세요. 셰프님들이 나오셔서 브랜딩 전문가, 메가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이런 식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잘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넣어놓은 이유 자체가 하나의 전술만 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제는 약간 팀워크를 좀 중시하거나 본인이 그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같이 좀 잘할 수 있는 분들한테 기획을 맡기거나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적어놓은 글이죠. 그럼 초보 창업자분들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지? 초보 창업자라면 훨씬 더 그게 낫겠죠. 왜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마케팅 회사를 판단하는 어떤 능력이나 마케팅의 구조를 잘 모르고 마케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좀 큰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 회사가 구조적으로 인건비 베이스의 곱하기 수준의 매출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영업 시장의 마케팅 시장이. 그래서 사실 자영업도 멀티플이 딱 1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매장인 거고, 그러면 가치가 크게 없는 거죠. 이거를 혼자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든 걸 다 잘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못하는 부분을 잘하는 사람과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맡기거나 아니면 좀 조언을 얻어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뾰족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저도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많게는 1000 단위도 사용을 하시는데 그 돈을 태워서 결국에 비용 대비 매출 로아스가 나와야 되는데, 로아스가 나오려면 결국엔 앞단에 컨텐츠나 본질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에 상위 노출이 돼도 매출이 증가를 안 하고 매력이 없기 때문에 클릭이 적고 결국에 또 떨어지거나 계속해서 작업량을 늘려야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본질을 바꾸시고 어떻게 플레이팅을 변경해 보시고 이벤트나 이목을 끌만한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마 마케팅 하시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진짜로. 좀 더 본질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바꿔야지 똑같은 사진에 클릭률이 좀 더 높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권리금을 많이 주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게 보면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저는 이제 초보 창업자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권리금을 많이 준다라는 것 자체의 본질을 한번 따져보자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권리금의 가장 큰 목적은 멀티플이라고 봅니다. 즉 나의 관여도를 최대한 줄여서도 저 정도의 수익이 날 정도면은 저는 멀티플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외식업에서도. 혹시 멀티플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이게 주식 용어이긴 한데 프로토 매장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매장이 있다면 그런 멀티플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직접 몸을 갈아 놓고 내가 직접 해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된다면 멀티플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의 가장 큰 가치는 나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운영 구조가 되어 있는 식당이라면 권리금을 많이 주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선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의 역할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의 매출이나 순이익을 보고 멀티플 체크를 잘못하고 권리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트렌드를 잘 맞아서 이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또 권리금을 많이 준다든지 분명히 내가 운영했을 때 직원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순이익이 떨어지거나 매출이 떨어지게 분명한데 운영을 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책정해 놓은 가치의 권리금을 내가 덥석 주고 매장을 인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권리금을 많이 주는 거는 절대 금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권리금을 준다면 차라리 그냥 시설 권리금 정도를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초보 창업자가 멀티플을 계산하고 트렌드를 읽고 사실상 이거 불가능한 얘기인데 정말 초보 창업자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리스크가 있네요. 네, 제가 최근에 겪은 사례인데 저희 아카데미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돈가스 가게를 권리금 2억 5천을 주고 이제 인수를 하시겠다고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말이 안 되는 권리금이었어요. 순이익이나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더라도 그리고 되게 변두리에 있었고 그게 실제로 말해서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실력이 없으면 그 매출이나 순이익이 나오지 않는 구조인 게 뻔한 정도의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5천이라는 거를 넣으려고 하셔가지고 끝까지 극구를 반대를 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저걸 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넣으면 한 달에 얼마 버니까 1년이면 회수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보통 권리금을 넣거든요. 근데 그게 권리금의 가치가 실제로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운영의 관여도를 많이 줄이더라도 나올 수 있는 순이익이냐. 이게 정말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판단하는 눈이 대부분 많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아예 많이 주는 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초보 창업자들은 시설 권리금은 괜찮은데 이 외의 권리금을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시설 권리금도 한 10분의 1 정도 실투자금에.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미 나와 있는 매물이 워낙 너무나 많다 많아요.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네. 그쵸. 그래서 2억으로 진짜 1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틈만 나면 아이쇼핑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아이쇼핑을 바쁘니까 사장이다 점포 매물을 아이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저도 굉장히 소자본 창업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게 아이쇼핑을 하다가 6개월째 안 나가는 매장인데 권리금이 6천, 5천이 달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매장들한테 저는 편지를 씁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고 몇 살 때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당장 내일 700만 원 입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하고 생각이 있으시면 회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새벽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상대방이 돈이 500천이 급한 경우랑 딱 맞아 떨어지면 권리금 7천, 8천짜리가 500천에 저는 거래 강성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심리를 이용한 협상을 하신 건데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권리금 같은 거를 좀 저렴하게 하고 싶을 때는 현금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면은 되게 잘 통해요. 예를 들면 1년째 안 나가고 있는 매장이 있으면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장사를 하기 싫은 사장님이 많거든요. 그런 사장님들은 당장에 내가 계약금 지금도 500만 원 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게 되면 휙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 500만 원을 드리면 안 되고 이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로 이건 사람이 심리라서 정말 심플하지만 정말 잘 통하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정말 그 현금 급하면 더 눈이 뒤집히겠네요.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